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코나 EV, 그러니까 코나의 전기차 버전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코나의 내연기관 버전, 그러니까 디젤 차량, 가솔린 차량 다 타봤는데 다 괜찮아요. 코나가 정말 잘 만든 차고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차고요. 물론 그 동급 SUV 중에서는요, 아마 그 동급이라고 한다면은 좀 소형 SUV 모델로 따진다면은 QM3라든가 스토닉이라든가 티볼리라든가 니로까지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차량들, 그러니까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 그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차량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마음에 드는 차고, 만약에 시내권에서 SUV를 타야 된다 그러면 전 주로 코나를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젤과 가솔린 둘 다 괜찮았어. 확실히 전기차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속을 할 때 그 기어 변속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부드럽게 쭉 올라가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보고 있는 차는 코나 전기차 버전이고요. 전기차 중에선 볼트가 좀 최강자였다가 요즘은 코나도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도 지금 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되게 많이 한 차입니다. 그리고 특히 코나 같은 경우는 기존 코나에 했던 그런 옵션 사항들을 유지하면서 ADAS라든가 아니면 그런 편의 사항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전기차를 이렇게 끼얹다 보니까 되게 괜찮아요. 물론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다 전기를 집어넣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되게 괜찮은 차량입니다. 일단 소론이 너무 길었는데 달려볼까요? 바로 가자! 들리셨나요? 휠스핀? 이게 순간적으로 바퀴가 너무 빨리 도니까 타이어가 마찰력을 이기지 못하고 노면서 바퀴가 헛돌면서 끼익 소리 내는 휠스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순간 가속력이 너무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는 세단 중에서도 뭐 고급 세단 아니면은 스포츠카 그런 차량들에서나 들을 수 있던 사운드인데, 코나도 마찬가지고 볼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기차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사운드입니다. 코나 이 차량의 마력은 204마력이라고 합니다. 볼트랑 같아요. 아무래도 볼트보다 늦게 나왔으니까 볼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코나 같은 경우는 최고 시속이 160 넘고 170 가까이 됩니다. 볼트는 154가 속도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코나도 마찬가지고 볼트도 마찬가지고 이 최고 시속 제한을 건 거는 아무래도 배터리 효율 때문에 일부러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 전기차의 최고 시속이 167인데 사실 이게 모터 성능이 안 받쳐준다 뭐 그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일부러 딱 제한을 걸어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효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국산 전기차들은 이런 시속 제한을 다 걸어놓은 것 같아요. 살짝 아쉽긴 한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탔을 때는 쭉쭉쭉 밟으면 속도가 쫙쫙쫙 올라가는 게 보이고, 대신 배터리가 다는 게 진짜 눈을 보여요. 이게 국산 전기차들은 시속 제한을 걸어둔 게 아무래도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걸어둔 것 같아요. 근데 코나 입장에서는 167이 그게 아쉬운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나 내연기관 뭐 디젤라든가 가솔린 버전 같은 경우도 타보면은 170 이상을 밟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엔진이 못 받쳐주는 게 아니고 170까지 밟게 되면은 불안해가지고 더 이상 밟지를 못해요. 서스펜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차체 강도 문제인지 아니면 바람의 저항의 문제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차가 좀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물론 출력 자체는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비단 코나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소형 SUV들은 대부분 그 이상 밟기가 힘들어요. B세그먼트들의 한계인 것 같고요. 코나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등급 내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204마력의 순간 가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코나가 이게 스펙상으로 최고 시속 제한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까 밟아봤는데 이상 올라갔거든요. 이건 모르겠네. 이 코나의 고속주행은 나중에 한 번 더 타가지고 다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고속 괜찮아요. 의외인데? 기존의 내연기관 버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젤이나 가솔린에 비해서 이게 무게중심을 하체로 옮길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타봐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며칠 좀 길게 타보면서 고속주행만 따로 리뷰를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볼트 같은 경우는 시속 제한이 150 딱 걸리는 게 되게 아쉽게 맞았었는데, 코나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은 주행 쪽에선 코나가 앞승일 것 같거든요. 배터리만 안 터지면 달리다가 터지는 거 아니겠지? 지금 되게 꼬불꼬불한 길 가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코너링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소형 SUV라서 뭐 코너링 쪽을 많이 신경 못 쓰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코나 같은 경우는 가솔린도 그렇고 디젤도 그렇고 원래 기존의 코나 차량부터가 다 코너링이 괜찮아요. 막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전륜구동이고 소형 SUV인 걸 감안을 하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살짝씩 밀린 느낌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전기차 버전이 되면서 이런 것들 좀 더 잘 잡힌 느낌입니다. 괜찮습니다. 느낌 괜찮아요. 이게 코나가 확실히 볼트에 비해서 제동이 잘 돼요. 특히 그래서 코너링에서 중요한 게 제동과 그리고 요 코너를 벗어나서 다시 가속,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기차니까 가속은 당연히 괜찮고, 제동도 이렇게 코너링이 왔을 때 급하게 제동을 걸어도 감속이 부드럽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탈출할 때 다시 가속.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니까 이런 산속 있는 도로 이런 것도 달릴 때 괜찮아요. 맛이 나요. 재밌네요. 물론 제가 코너링이 괜찮다고 하는 거는 소형 SUV라는 이 점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사륜구동이 아니고 전륜구동, 이륜구동이거든요. 근데 지금 밤중에 산길에서 코너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디젤이었으면 소리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와 막 그럴 텐데, 전기차니까 확실히 조용하네요. 지금 손에 땀이 나고 지금 목숨 걸고 가고 있는데 차는 평온합니다. 소리는. 생긴 외관은 기존 코나랑,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랑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그냥 동일합니다. 뭐 옆모습도 마찬가지고 뒷모습도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조금 전기차란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앞부분이죠.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음각만 이렇게 새겨놔가지고 원래 그릴 있던 자리다 라는 표시 정도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충전 소켓인데 여기 뭔가 짝을 맞추려고 여기 홈을 파놨어요. 그래서 이게 열리거나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홈만 파놔서 좌우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버전,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 같은 경우는 요 검은색이 이렇게까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전기차 버전에선 여기를 그냥 깔끔하게 파놨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기존 게 솔직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취향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 버전이 좀 더 아이언맨스럽고 그래서 뭔가 SF틱한 느낌 나서 좋았는데, 그래서 코나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에디션도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터놓으니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릴과 후드의 경계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얄싹하게 빼놨는데 노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테슬라의 느낌적인 느낌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조금 노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뭔가 안 어울려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면을 딱 보면은 뭐랄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기존 코나가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를 좀 많이 없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기존 코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고요, 뭐 기존 코나의 모습하고 떼서 생각해 놓으면 뭐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외관은 기존의 내연기관 거를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딱히 크게 특출날 건 없고요. 내관은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기존 코나랑 되게 유사한데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시동을 키면은 당연히 전기차기 때문에 엔진 그르렁 소리가 안 나고요. 보면 여기 내비게이션 태블릿 그런 게 있고요, 에어 컨디셔닝과 관련된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납 공간 있고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제가 빌린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이 되게 웬만한 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여기 기어봉이 없고요, 이렇게 버튼식입니다. 지금 D는 전진일 거고, 후진, 그리고 파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P 버튼 누르면 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 버튼을 대는 게 처음엔 낯선데 하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쿨링 시트 조절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어요. 현대 기아 차들이 드라이브 모드를 좀 여기 놔요. 좀 너무 위험하게. 사실 전기차는 기름 걱정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오토홀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꺼도 후진으로 놓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켜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숨겨진 수납 공간이 아래 하나 더 있어요. 볼트 같은 경우는 얘가 그냥 횡하게 비어 있잖아요. 코나 같은 경우는 여기를 횡하게 두지 않고 이렇게 아래 한 칸을 더 둬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 시거잭도 여기 있고, USB 소켓도 있습니다. 또 여기 물건을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코나의 후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렇게 뭔가 횡해요.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은 뭔가 부품들 꽉꽉 차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하게 있습니다. 이게 실린더 타입이 아니네. 이걸
이렇게 받쳐주고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의 프레임에다가 전기차로 바꾼 거라서 이렇게 엔진 요 후드 공간이 되게 넉넉하게 빠져 있어요. 테슬라라든가 볼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원래부터 전기차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코나 EV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의 프레임에다가 그냥 전기 모터를 얹은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게 휑합니다. 많이 휑하게 비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엔진처럼 생겼는데 열어볼 수가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엔진이 아니에요. 엔진처럼 생기게 뭔가 덮어놨어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간을 낭비한다는 건 그만큼 실내 공간을 더 뺄 수 있는 거를 이만큼 놀리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비효율적인 모습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의 프레임을 다시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닫을게요. 이거 실린더로 좀 해주지. 코나는 충전 소켓이 앞에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글이 있던 그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열면은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해서 디스콤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충전 시작을 해볼게요. 회원카드 여긴가?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콤보가 열렸어요. 이렇게 소켓에 맞게 꼽으면은 충전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충전이 시작되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등이 되네요. 대시보드에 잔여 충전 시간 같은 게 표시가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급속 충전으로는 80%까지가 가능하네요. 대부분의 전기차가 다 마찬가지로 80%나 90% 정도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거는 것 같아요. 급속으로 충전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완속으로 충전할 때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동안 시동도 걸 수 있고요. 물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요. 이렇게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틀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냥 주행만 할 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HUD 허드 이 버튼을 누르면 뿅! 와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카메라로는 잘 안 잡히네. 육안으로는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잘 안 잡히네요. 아무튼 이게 고급 차종에나 있던 그 옵션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코나 전기차 버전에도 당연히 다른 현기차들을 가지고 있는 ADAS,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켜놓고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고, 지금 살짝 커브 구간이 있는데도 핸들이 알아서 잘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차량 간격도 알아서 잘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자율주행 따진다면 2단계에서 3단계 그 사이이기 때문에 핸들 손에 오래 떼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이걸 켜놨다고 해서 안심하고 다른 짓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줄여줄 수가 있을 거고, 폰을 메시지가 왔다 그러면 잠깐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여유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없고 차이는 되게 크거든요. 코나 EV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나가 아무래도 볼트를 따라잡기 위해서인 것 같긴 한데, 마력도 204마력으로 마력도 똑같고 가격대도 되게 비슷해요. 보조금이야 그때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가격대도 볼트랑 되게 비슷하고 볼트를 의식해서 내놓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전기차의 시대가 점점 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한 5년 후면은 되게 전기차들이 많이 보급화되고 전기차들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볼트를 타봤는데요. 전기차 충전소가 인프라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급속 충전도 많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서는 아직까진 그래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은 휴게소마다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한 2개 있는 데도 있고, 많아봐야 4개 그러거든요. 근데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순간적으로 차가 몰리게 되면은 막 줄 서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연휴 기간 때라든가 그럴 때는 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한 몇 번 기다렸다 충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충전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오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80% 다 못 채웠는데 한 70까지만 채우고 좀 비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전 스테이션들은 많이 있긴 한데 이 충전 기계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충전 속도를 확 키울 수는 없을 테니까 충전 기기를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좀 아쉽긴 한데 점점 아무래도 늘어난 추세인 것만은 확실하고, 그리고 새로운 전기차가 나올수록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냥 대세는 확실히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어떤 기술이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5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반은 갖춰진 상태고, 완전히 정착하고 그 기술이 최고점 찍은 건 한 10년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예로 들면은 유선 전화기에서
무선 전화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무선 전화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넘어가고, 그런 게 딱 이런 사이클이 10년 정도 주기로 돌았다고 봐요. 그래서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5년 후면은 전기차가 많이 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테슬라 모델 S 이런 차뿐만이 아니고 BMW도 전기차를 슈퍼카들 만들고 있고, 머슬카 계열들, 아니 좀 뭘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급형 스포츠카들, 예를 들어서 스팅어라든가 카마로라든가 머스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기차 버전으로 나와줄 거고, 10년 후면은 내연기관은 완전히 거리에서 사라지고 전기차들이 도를 다 누비면서 자율주행도 있겠죠. 그렇게 시대가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서 이런 기술들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느낀다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고요. 되게 5년 후, 10년 후가 많이 기다려집니다.